보세요. 한번 그림 좋습니다. 아이고 좀 자세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에 테니스 피플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5년이 지나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이 굉장히 자원봉사 직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독자들에게. 일단은 저기 경기도에 제가 가장 비중적인 일을 하니까. 경기도 테니스 협회. 경기도 사무국장. 테니스 협회 이제 사무국장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전에 통합하기 전에 뭐 생활체육에 있었고, 네. 통합하고 나서 경기도 테니스 협회 사무국장을 하고 또 경기도 종목별 사무국장 협의회 제가 좀 또 회장을 하고 있고. 종목이 많죠. 86개. 네,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대한테니스협회에 네. 그냥 그 매직위원회, 네. 뭐 어쨌든 2년 동안 그래도 매직위원회에 뭐 지금 매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오래 했죠. 한국 테니스 지도자 연맹을 제가 지금 지도자 강습 및 뭐 지도자 교육 동호인 뭐 또 매직 테니스 관련된 사업을 네. 그거 지금 회장을 하고 있죠. 7년째 하시나요? 7년? 지금 우리가 7년이 넘었죠. 7년 네, 넘었죠. 넘었죠. 네. 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두루두루 맡으셨네요. 만약에 한국 테니스가 큰 버스라고 한다면은 네. 버스 운전기사라고 해도 될 거 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저는 그 5년 전에 그 인터뷰한 자료를 보고 네. 나름대로의 한번 5년 동안을 되새겨보는 계기는 됐었는데. 네. 그 5년 전에 기아 코리아 오픈에 만원 관중이 차면 한국 테니스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대 기아 코리아 오픈에 네. 만원 관중이 꽉 찼습니다. 뭐 유명한 선수가 와서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관중석이 꽉 차서 보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예언하신 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그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기아 코리아 오픈이었지만 지금이야 뭐 이제 코리아 오픈으로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국내 정연이에 의한 탄생으로 또 네. 새로운 스타 탄생으로 인한 그거와 마케팅에 따르는 뭐 이제 운영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한국 테니스가 조금의 작년 재작년에는 어마어마한 뭐 신장을 변화가. 이뤘지만 네. 제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네. 과연 작년 재작년 네. 작년 네. 작년에 또 주춤하는 여러 가지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관성을 좀 왜 더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게 조금 이제 후회가 되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많이 생각이 나서 네. 좀 깝깝한 심정이죠. 작년에 호주 오픈 정현 선수가 활약하실 때 취재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한국에서는 붐이 굉장히 일었거든요. 관심도 높았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정현 선수가 그 이후에 와서 환영회도 하고 귀국 환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리고 한국 테니스가 뭔가 이제 되겠구나. 재작 2017년에 네. 코리아 오픈에 만원 관중도 오고 해서 그래서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또 이게 정현 선수도 좀 부상으로 좀 쉬었고요. 활약이 대단하지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불붙고 막 한국 테니스가 막 발전할 거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막 200km, 300km 속도로 못 나가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또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테니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한국 테니스 글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것도 이래 좀 요새 제가 5년 전에 했던 인터뷰에 대한 생각과 네. 지금 현실의 생각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완전히 딱 이게 변화냐 네. 아니면 그 전문 체육에 따르는 요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인한 일들이 이제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보면 후유증으로 생긴 완전 퇴보가 될 것이냐. 네. 정말 이게 비전에 따르는 변화인 것인지 변화에 따르는 출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에 의해서 더 학교 체육 전문 체육이 와해돼서 더 없어지는 현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국 테니스 끝나지 않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후유증. 아, 그런 우려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한국 테니스 과연 뭔가가 하에 지금 정형과 지금 젊은 애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학교를 지금 학교를 그 뭐라 그러죠? 자퇴를 하고 네. 또 프로의 길로 가고 여러 가지 하는 방향이 이제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네. 이제는 학교 체육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인한 그런 거에 따르는 그 돌파구를 본인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 학교 체육 전문 체육의 한계에 그 본인들의 그 발버둥이 좀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 또 지금 정현이가 정현 및 기타 지금 젊은 애들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도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가장 문제점은 지금 저는 한국 테니스 마냥 고집어 얘기한다면 네. 도약이냐 그냥 좌절이냐 추락이냐. 그거에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현실 아니겠느냐. 네. 2016년도에 이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체육이 좀 더 생활체육에 힘을 받아서 더 커지고 엘리트 선수도 육성이 되고 그렇게 기대들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딱 보면요, 그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 또 협회와 연합회 네. 통합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휴의증이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네. 지금 그 통합으로 인한 지금 조직체가 네. 2년 6개월 과정에 겪어야 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생활 체육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네. 가고 있지만 전문 체육은 오히려 지금 더 위축되고 더 제재가 많고 또 지금 한국 체육의 정책이 이제 국민 체육, 사회 체육, 클럽 체육 이런 단위로 지금 가다 보니까 정책이 전문 체육은 점점 이제 유축이 되고 없어지는 판이 되고 생활 체육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네. 예산적인 것도 많아지고 네. 이런 지금 차이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네. 따로따로 살림을 할 때와 통합으로 인한 그 시너지가 오히려 하나가 뭉쳐서 하나로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한쪽은 작고 한쪽은 커가고 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호주 오픈도 취재를 다녀보셔 아시겠지만은 외국은 전문 체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 보이고요. 저희 나라는 생활 체육이 좀 더 활발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뭐 무엇이 어떻게 발전하든 관계는 없는데 전문 체육이 좀 위축이 된다는 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일이네요. 걱정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것은 협회를 비롯해서 네. 17개 시도의 네. 협회장님들 또 내지는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들 네. 뭔가는 좀 한번 전문 체육에 대해서 심각한 비전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문 체육은 더 힘들죠. 경기도 테니스 협회는 전문 체육에 활성화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네. 통합을 하고 나서 네. 사실 생활체육 부분은 오히려 좀 활성화에 기본적인 시군의 그 행정적인 시군의 그 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큰 변화 없이 가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활체육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협회 예산적인 측면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에리트 쪽 전문 체육에다가 저희들은 좀 사실을 많이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도자가 보고 느끼고 네. 하는 것이 있어야 현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배구에 있는 전문 선수들한테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멘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통합하는 원년에서부터 저희들이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네. 아카데미 외국에 있는 아카데미도 이제 보내는 이제 견학을, 일본도 견학도 이제 가는 계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그 상하이 오픈에 네. 지도자들이 지금 3년에 걸쳐서 네. 가서 그들이 보고 온 느낌이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체육은 전문 체육은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되고 느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우리는 올해도 이제 그걸 그대로 시행했고요. 또 공모 사업에 응시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또 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내년에도 역시 이제 좀 스케일을 높여서 상하이뿐이 아니라 4대 그랜드 슬램에 한둘이라도 코치 감독들이 갈 수 있게 좀 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뭐 겨울철에 합동 훈련도 실시하시잖아요. 어린 네, 학생들. 네, 네. 그것도 효과가 좀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통합하고 나서 그 동계 합숙훈련에 따르는 것을 비중을 뭐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초등학교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우리 경기도의 학생 수가 테니스 학생 수가 네.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줄은 상태인데 17개 시도를 보면 뭐 오죽하겠나 경기도가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계 훈련에 대한 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어느 시도든 동계 훈련에 따르는 초등학교 육성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저희들은 올해도 역시 2월 달에 네. 우수 학생 한 30명 뽑아서 네. 동계 훈련 연천에서 한 열흘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어렵지만은 경기도 내 아카데미들은 굉장히 활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부천과 오산 이런 데서는 또 한 아카데미 이쪽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기도 협회 내에서 좀 이렇게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그 동계 훈련이나 기타 학교 할 때 아카데미 이름으로 나올 수 있고 아카데미 선수로 등록을 하겠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쉽게 시도에 이제 세미나를 할 때 그 학교 체육만이 아닌 아카데미 체육도 클럽 체육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또 선수 등록에 따른 자유로움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을 대퇴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쪽에 좀 한번 건의서도 내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기도 학교 체육의 근간이 오히려 역으로 네. 지금 아카데미들이 보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아, 네. 네, 지금 그런 쪽으로. 그러면 좀 이상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학교에서 보완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해주고 협회에서도 아카데미에도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도자 교육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리트 선수 출신을 전문적으로 집단 체제에서 만드는 학교 체육하고 네. 또 우수 지도자들이 자기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갖고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집중 육성하는 사업에 따르는 그런 효과도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 체육과 아카데미 체육이 그 전문성을 갖고 서로의 그 분야가 나눠지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효과는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에리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 체육과 학교 체육의 에리트와 그 아카데미를 구분 없이 네. 오히려 동등한 입장으로 네.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네. 4년 전에 인터뷰하실 때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주말 체육 교실 등 테니스가 갈 수 있는 곳은 무조건들 다들 가야 된다. 그래야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기도는 뭐 G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경기도 매직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저변 확대가 4년 전에 말씀하신 것만큼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경기도만큼은 네. 사실 이 운동 종목이 테니스를 떠나서 운동 종목이 혼돈의 시기가 통합을 이루면서 했어요. 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기도 교육청의 체육 정책이 네.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교실 및 주말 교실 네. 또 방학 교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육 스포츠를 돌리다 보니까 네. 전문 학생에 대한 육성이 이제 차질이 와서 네. 어마어마한 혼돈을 치른 건 맞는데 네. 지금 2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네. 그래도 라켓을 한 명이라도 학생이 더 찾게 됐고 네. 또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네. 또 한 예를 들어 그 경기도만큼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매직 테니스나 이런 관련에 대해서 수요 창출에 따르는 걸 보면 네. 어마어마한 그걸 나오는 거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방과후 수업 내지는 뭐 G 스포츠 또 주말 리그 관련된 그런 것이 저희들도 요 장충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주말 리그에 따르는 것을 네.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아카데미나 그 방과후 교실에서 생산된 네. 수용된 애들들이 아직까지 그 대회까지 나오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것도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충분한 학생들 간의 주말 리그가 네.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또 꿈은 있습니다. 11월 달에 고양시에서 매직 어린이 테니스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200여 명의 선수들이 왔었거든요. 막 참가 접수를 중간에 막을 정도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이렇게 뿌리가 내렸다고 보여지시나요? 그것이 이제 저는 그 네. 아카데미의 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전문 체육 학생에서 나오는 애들은 한정돼 있지만 네. 아카데미는 어린 애들서부터 현재 그 육성하는 학교까지 애들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아카데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 관련된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그것은 전적으로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네. 하고 있다. 그 정연을 배출한 것이 경기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또 좋은 선수들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경기도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 체육회에 여러 가지가 그 사업적인 구상이나 행정 시스템에 따른 그런 것들을 경기도 체육이 많이 앞서간다고 체육회가 많이 앞서간다고는 하는데 그런 맥락에 저희들이 곧 이제 2월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좀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난 후에 그 에리트 육성 기금들을 31기 시군에서 많이 네. 좀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셔서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금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좀 경기도의 우수 특성 학생을 선발을 해서 네. 해외 투어에 따르는 경기 정도는 우리가 좀 책임을 져볼까. 지금 그걸 이번에 안건에 올려서 네. 정상적으로 좀 한번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선수 집중 육성 방식이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층을 두텁게 하는 일인가요? 저희의 지금은 행정을 해보니까 통합 행정을 해보니까 스포츠 전문 체육 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해보니까 다 같이 함께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체육은요? 네. 그래서 협회가 할 일은 첫 밑바닥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저변 확대에 우선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저변을 확대를 하는 게 첫째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은 거기에 따르는 우수 선수가 발굴이 됐을 때 네. 집중 육성 투자가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보통 프랑스나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방식을 또 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에서 유능한 선수가 나오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맡아서 키워주고, 그래서 해외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정연이나 네. 기타 우리나라의 남자 여자 100위 안에 드는 대표 여자가 선수. 네. 저 선수들이 뭐 한 두세 명씩만 있다고 하면 네. 테니스가 그냥 더불어가 아니라 네. 테니스가 그냥 어느 종목 못지않게 주요 종목이 되는 거죠. 골프 못지않게 네. 할 수 있듯이 좀 집중 투자가 되지 않고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예전에 이제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정을 맡으셔서 쭉 보시기에 지금 시기가 상당히 괜찮은 시기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옛날 시스템에 의한 방식보다는 지금은 네. 행정적이나 또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네. 또 국민의 의식이나 또 체육을 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 그래도 굉장한 좀 와 있지 않나. 네. 인식도나 참여도나 네. 또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그래도 굉장한 지금 환경이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뭘 발전시키기에는 네, 굉장히 네, 테니스를 네, 발전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지도자연맹 회장을 또 오래 맡으셨는데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새해 맞이해서 한번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저는 이제 한국 테니스 지도자연맹 회장으로서 우리 지도자들 어제도 사실 우리가 올해 새해 사업에 따른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제 한 2시간이 넘도록 그냥 열렬한 좀 회의를 해서 올해 방향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과연 우리가 동호인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아카데미와 전문 체육과 학교 방과 후 체육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는 다 한 시스템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에서 뭐 어느 한 코트에서 그냥 동호인 가지고 이제 하는 시대는 이제 바꿔졌다.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나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많이 나눴어요. 그 얘기가 이제 옛날에 한 20년, 한 17, 18년 전만 해도 외국에 공부하러 댕기고 하는 그 지금 지도자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정도. 안 가도 될 정도로 정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 교육과 네. 그 인터넷상으로 보는 교육과 이제 거기에 따른 거가 분명히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뭐 정보에 빠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의 습득이 자신의 그 기술과 능력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 가서 소리를 느껴봐야 되고 현장에 가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몸으로 느껴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만이 네. 그거가 되는 것이 인터넷상으로 봐서 과연 어떤 차이가 본인이 만족할까 하는 걸로 봐서는 올해는 저희 지도자 연맹에서만이라도 좀 지도자들이 공부하고 교육하는 쪽에 네. 좀 중점을 두자는 쪽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테니스 지도자들이 동호인과 전문체육 실업팀 코치 감독을 망라하고 정말 한국 테니스와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팀을 위해서 한다면은
좀 넓은 안목으로 현장에도 좀 다녀보고 느끼는 걸 좀 하였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이제 또 17개 시도 테니스 협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 또 17개 시도 사무국장들 모임의 협의회 회장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이제 사무국장님들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서 친분도 두텁고 또 자주 의사소통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들이 고민들이 많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뭐 이렇게 앞으로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기여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17개 시도 협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겠죠. 네네. 17개 시도에 저희들이 요새 이제 가장 느끼고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사무국장들도 에리트 출신, 생활인 출신, 기타 여러 부류에 나눠지고 나이 많은 사람, 뭐 나이 적은 사람, 아주 젊은 네. 사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다양성을 갖고 있듯이 네. 지금 만나서 모이고 느끼고 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 날을 탓하지는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한 예가 전국체전에 네. 17개 시도가 없는 종목이 대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한국 테니스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와 있었는지들은 다들 몰랐었다.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 각 사무국장들이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여고부가 17개 시도에 다 있어야 한 되는데 개도 없는 거죠. 없는 데들이 있고 네. 절반밖에 없거나 실업팀도 한 개도 없는 데가 있고 아, 네. 대학도 없는 데도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책임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 이건 17기 시도에서 문제가 있다.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 아, 근데 거기에 따르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도 네. 뭔가가 최소한 엘리트 체육에 꽂힌 전국체전에 네. 그 분야별 종목별에 그 팀이 없어서 바위를 가지고 한다는 네. 그런 비현실적인 현실을 과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네. 네.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들이 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반성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네. 거에 지금 굉장한 좀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예가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 이제 호주 오픈에 네. 시도 사무국장님들이 개별 사비를 들여서 호주 오픈에 이번에 많이 갑니다. 네. 그 가는 거가 의도가 첫째 목적은 그 세계 무대의 그 행사를 보고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좀 배우고 느끼고자 와서 각 지역의 시도에 뭔가 엘리트 체육에 따르는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좀 고민하러 이번에 큰 큰 결심을 갖고, 하셨네요. 네, 갑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단체로 가신 적이 없었나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주로 고생들 하신 게 사실 친목도모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교육 공부가 더 필요하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다들 하기 전에 그번에 대퇴 뭐 이제 회장님 이하 뭐 가시겠지만 가시면 다 거기 현장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시도가 안고 가야 되고 시도가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국력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면 테니스가 어느 정도 반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그 당연한 거겠죠.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주역으로서.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 가고 중국 산시성하고 네. 국제교류를 지금 4년차 하고 있자면은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엘리트들에 대한 그 선수 육성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거. 중국은요. 점점 갈 때마다 마음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들은 변하는데 우리는 왜 이럴지 못할까 하는 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뭐 한 예를 뭐 대만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좀 그거는 한번 저는 17개 시도에서 네. 고민 좀 하고 거기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협회에서 네. 뭔가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한다면 네. 5년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단체별, 단체, 협회, 17개 시도 네. 이런 스킨십에 따르는 대화 그리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대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게 동호인들에 대한 그 랭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직까지도 화합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들만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동호인 테니스 엘리트 생활체육 동호인 랭킹이 세계 단체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와서 생긴 장단점을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의 결과를 본다고 하면 네. 대량 국화부는 생산이 돼 있지만 네. 이제는 반대로 개나리부가 5년 전의 기록을 보면 참가수가 현저하게 줄고 네. 그러면 대량 생산된 개나리가 그대로 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느냐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다 없어졌고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택하던가 거기에 따른 한계점을 느끼고 그만두고 그러면 개나리와 국화와 거기에 따르는 뭐 새로운 종목 새로운 뭐 해서 그들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더 뭔가 활성화되고 하는 걸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뭔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가 5년 전에 나이가 있던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시니어 이순 기타 연맹으로 돼서 네. 나이를 드시는 어르신들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 많아진 힘을 하나로 해서 뭔가 아름답게 해야 할 것이 거기 현상적으로 지금 4개, 5개 또 연맹체가 생겨서 이 4분 5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중심점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협회나 그 해당하고 있는 그 랭킹에 관련된 집단에 있는 장들이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좀 통합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리고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로 가야지만이 그게 당장 지금 시급한 과제다, 당면 과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저는 대태에서 네.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네. 17개 시도 회장님 회의라든가 사무국장 회의라든가 연맹체 회의라든가 기타 모든 좀 하다못해 용품 관련된 용품사들의 입장도 들어주고 막 하는 것들은 정말 대태에서 그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이 좀 거의 그 결론적으로 한국 테니스 발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4년 전에도 좀 잘 못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된다면은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난 편안하게. 나는 네. 그 못다한 네. 게 내가 네. 뭐냐면 네. 그 협회가 네. 정말 협회가 좀 소통 스킨십 갖고 소통하고 네, 만나고 이것이 자꾸. 정말 너무 그냥 그거 하고 그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요? 좀 방치하고 방관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회에서 모여라 하자 뭐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따라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방임이겠죠. 네네. 그렇지만 최소한 협회가 뭔가 미래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좀 제시하고 좀 수집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때만 해도 좀 한두 명이라도 느끼고 한두 시도가 느끼고 뭔가가 되면은 좀 되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더 걱정인 것은 지금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이것은 저의 이게 난 진짜 내 개인 그거 지만 협회에서 네. 스킨십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협회에서 좀 클럽에 뭐 이제 랭킹에
또 시도에 뭔가 이런 걸 자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이렇게 협회가 안고 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지금 2년 6개월이 돼도 가겠느냐. 뭔가 대화로 인해서 좀 만나고 하고 하다 보면 뭐 이런 뭐 가압류니 뭐 책임 소재니 뭐 고소니 고발이니 하는 것이 대화로 인한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혀. 법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으로 관계해서 이 부류가 맞아지고 이 부류가 맞은 힘을 가지고 협회가 힘이 되고 협회에서 조율하고 한 거에서 또 하나가 되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지 않겠냐. 지금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했다 하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한번 기록을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호인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로 한번 가보자. 그것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 사회자가 협회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장들마하고 산하연맹체 다 불러서 중고연맹에 따르는 여러 가지 초동연맹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회가 들어주고 안고 가고 뭐 하고 또 시도 사무국장들 한 번씩 불러서 시도에서 갖고 가고 안고 가고 하는 거 뭐 하는 거 여러 가지가 협회에서 해줄 능력이 안 되고 협회에서 해줄 그게 안 돼도 제가 바라는 것은 행정적인 변화, 행정개혁, 행정에 대한 규정 변화 이런 것들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아요. 손을 놓고 있고 각자 알아서 살게끔 냅둬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협회도 자기 앞가림하기 좀 바쁘다는 그런 거죠. 이제 바쁘지만은 좀 뭐 그런 얘기를 회장이 좀 주선을 해서 뭐 정말로 한 달에 한 개씩만 위원회 회의를 한 번씩 해도 화제를 갖고 해도 그 다양한 의견 속에서 듣는 거에 대한 그것이 우리 회장님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우리 경기도만 해도 자주 모이시나요? 동기별 생활체육 이사들 모여서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수요일 날 수원에서 모여가지고 생활체육들이 올해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저번은 12월 9일 날은 전문체육 코치들 40몇 명 모여가지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다 듣고 또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실행하고 이런 것 이런 시도도 하는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거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타당성이 있겠고 그거는 협회 차원에 한번 개선해야 할 게구나 하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요번에 한 예를 든다면 요번에 우리 경기도 협회에서 나오는 게 제가 한번 얼찐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뭐 학생 대회 양구에서 기타 어느 데에서 그 개최지에서 내는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이 대회 기간을 너무 오래 잡아서 학교에서 예산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숙박비, 체류비가. 예를 들어 예선 본선 1회전을 4일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일간. 그럼 4일간을 3일간을 하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번 하고 나면 바위 타고 이틀 있어야 되고 바위 타고 이틀이죠. 이것들이 왔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왔다 갈 수도 없는 구조고 애들이 그런 데다가 그 수업 일자 뭐 RC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대퇴해서 대회 일정을 너무 길게 잡아서 경비도 문제가 있고 수업 일수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저도 이해를 가요. 돈을 지방 개최에서 1,000만 원 받았으면 학생들이 이틀 있다 1,000만 원 내고 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일주일씩 뭐 일주일씩 4일씩 만든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가장 현장에서 보는 코치들은 그게 큰 부담으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단 하루라도 줄이려고. 좀 뭔가 좀 바이도 좀 줄이고 하고 좀 하고. 요새 축구 경기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애들이 3개 4게임씩 하는 판인데 왜 테니스만 한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퇴에서 학교 코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누구한테 들어본 얘기가 있냐고. 없죠.
이거 둘이 하는 소리가 그럼 아니죠. 대퇴나 연맹이나 이런 대회를 할 때 그걸 고려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주고 해주면 좀 비용이 비용 걔들이 줄어들면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비용이 하루 이틀 좀 줄여서 수많은 대회를 줄이면 더 대회를 한두 개 더 나갈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아, 네. 비용이. 그런 거에 대한 거 신경 안 씁니다. 고민을 안 한다는 안 거죠. 합니다. 네. 걱정. 정말 걱정이네요. 자꾸 모여서 의논하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런 저는 것들을 거의 안 하는. 저는 정말 올해 대퇴가 네. 산하단체 및 테니스에 관련된 모든 그 연맹체를 모든 걸 가지고 좀 대화를 듣고 뭔가 개선을 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회장님이 2년 남은 임기 안에 뭔가 그런 좀 시스템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좀 거죠. 만들어지고 네. 누구 하더라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지금 테니스는 단절입니다. 단절. 각자가 다. 완전히 모든 단체가 단절이에요. 그냥 산하단체가 연맹체가 대의원 총회 때는 한번 얼굴을 보지 네. 뭐 사적으로 뭐 하고 해서 단체장들 17에다가 뭐 산하단체 한 뭐 7, 8, 20명 정도 밥 한 끼 먹으면서 회장이 한번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안 오면 안 온 사람들의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네. 주최자는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한 의견들을 자꾸 듣다 보면 물론 돈으로 하겠지만은 꼭 돈이 뭐, 아니더라도 그렇죠. 심정적인 건 바꿔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2년 차였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막 그냥 뭐 얘기하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한 70%는 뭐 좀 그래요. 근데 한 30%는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30%만 해도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네. 뭔가 바꿔나가면 그들이 그래도 이뤄냈고 뭔가 했다는 거에 대한 그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저기 시도들이 가면 많이 느낄 거예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걱정되는 거는 전국체전에 전 그게 가장 걱정인 거예요. 자꾸 줄어들고 부서들이 네, 참가하고 이게 전국체전 때문에 실업이 유지가 되고 그렇죠. 실업이 있으니까 그들이 직장이 생기고 뭐하고 그들 중에 다가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나가고 다 뭐 아시안 뭐 메디가 되고 하겠어요. 네. 그 중에 한둘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정말 대퇴에서나 어느 저 매니지먼트에서나 집중 투자한 거에 올인하게 되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정현이 같은 시스템은 뭐 본인의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그래도 지원 사업에 큰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우리 테니스 협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이제 대화 내지는 회의 시스템화 말씀 처음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또 뭐 적어 놓으신 거 있어요? 메모하신 거 있어요? 내가 적기는 많이 적었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잊어먹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이제는 그 운동선수 전문선수 협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선수를 만드는 방향이 다양해졌어요. 정말로 다양해졌기 때문에 학교 체육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대퇴에서도 선수 등록에 따르는 거 아카데미도 학교처럼 받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소체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정작 접수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뭐 학교 선수에 소속돼 있는 것만 해도 단체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도 예를 들어 경기도에 유진 이진 아카데미에서 뭐 단체전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뭔가 좀 변화 있는 것을 협회에서도 행정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체육회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전 종목하고 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좀 그거고요. 좀그 하시면서 뭐 보람이 있거나 재밌는 일 이런 건 없으세요? 보람 있는 일이야 왜 없겠어요. 아,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 있고 그래도 또 열심히 댕기니까 네.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누가 하든지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재밌게 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힘들죠 사실. 경기도도 넓은데 전국 다니시잖아요. 네. 몇만 킬로나 뛰세요? 저 1년에 한 4만에서 5만 킬로 뜁니다. 자동차로만, 네. 승용차로만, 네. 뭐 네. KTX나 비행기는 네. 제외하고. 네.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뛰시는 거죠? 많이 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행사 수도 없이 아, 다 다니시죠. 예, 주말이 없으시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핸드폰 달력에 선글라스 낀 그 외출. 그 왜 1년에 그게 제가 한 4개월 정도가 네. 외박이더라고요. 아, 4개월. 아예 밖에서 잘 주무시는 게 4개월. 훈련 나가고 동계 훈련 나가고 전지 훈련 가고 전국체전 가고 대축전 가고 4개월이 더 되지 않으세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아, 절반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보람 있는 일, 재밌는 일들이 그리고 많아져야 참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 실내 테니스장 네, 네. 예, 그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네. 실내 테니스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연습장 그리고 실내 코트들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내 테니스 연습장이 그러면 동호인 양산 어린이들 입문하는 데는 좋은 툴이 되는 거죠. 실내 테니스장을 네, 좀 규정을 짓기엔 그렇지만 실내 테니스장의 그것은 그나마 지금 배드민턴이나 기타 이런 그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내 코트를 네. 테니스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죠. 어렵죠. 배드민턴 테니스장 한 면 질 거에 배드민턴 5개 들어가니까 몇백 명이 쓰는데 테니스 몇 명이 쓰냐 하는 그렇죠. 논리니까 네. 지자체에서 볼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나마 응급 처방이자 응급으로 나온 게 지금 테니스는 실내 건물 내에서. 건물 내에 그 스크린 테니스 비슷하게 골 비슷하게 나온 게 지금 그건데 이것이 그나마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주변에 있는 걸 보면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의 연습장 그 다음에 방과 후 애들에 대한 체력 단련 태권도장 가듯이 지금 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애들이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방과 후 테니스를 하고 아카데미로 가게 되고 아카데미에서 전문 선수로 가고 하는 역할을 지금 실내에서 그래도 커버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커버했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네. 그런 좀 방과 후 수업 으로 온 그 애들들이 전문 체육이나 기타 또 대학생이 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다양한. 좀 대태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좀 교육들을 좀 실내 코트를 하고 있는 그 업체 사장님들만을 한번 좀 모아서 네. 좀 다양한 협회에서 좀 수준 높은 좀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네. 좀 좋지 않겠느냐. 그걸 모여서 또 서로 사업 공유도 하고. 노하우도 네. 공유하면 네. 또 발전이 될 수 네. 있겠죠. 네. 그거는 또 내놓는 데들도 운영이 안 돼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데도 있다고 하지만은 네. 그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날수 있고 네.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우리 히트 테니스, 네, 네. 예, 터치 테니스. 터치 네. 테니스
그런 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뭐 아, 발전 이런 것들이 것도 있을 수 과연 있죠. 그런 정보를 누가 줬겠냐. 네. 그 테니스 피플의 박원식 국장님의 다양한 네. 뭐 능력으로 강의도 좀 해서 네.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도 네, 방법이란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대태에서는 전문 스킨십에 따르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아, 해야 돼. 스킨십 부서라고 해야 되나? 그럼 부서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게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네. 필요한 거죠. 소통에 따른 의사소통하고. 운영위원회죠. 네. 뭐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설상그 뭐 회장님이 다 가장 못하시더라도. 네. 가장 회장님이 좀 좋겠죠. 그 음. 못하더라도 뭐 부회장이건 누가 좀 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에디트는 에디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초중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뭐 나서서 장이 돼서 그날 좌담을 할 수도 있고 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한 그런 거 올해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 정말로 이 네. 코리아 오픈은 어떤 각도든 간에 이게 참 협회와 하나가 돼서 잘 돼야 잘 되는데 돼야 되는데, 네. 그 문제죠. 아니 진짜 스크린 테니스장이 온지 상상이나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투자를 그렇게 그 뭐 임대료 1,000만 원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5년 전에 네. 그 얘기 스크린 안 하셨어요. 테니스에 안 하셨어요. 상상이나 했던 얘기냐고. 근데 지금 그만큼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가 있는데 우린 달라진 게 한 개도 네.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변화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밖에서는 엄청 바꾸고 있는 거죠. 가는데 지금 단체 조직에서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단체 조직에서 뭐가 그렇죠. 뭘- 그대로 지금 가고 아니 뭐가 달라졌다고 5년 전이나 뭐 별 차이가 아니 없는 뭐가 거죠.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대회 치르기 급급한 거죠. 저도 네. 생활체육 연합회 할 때에 그들만의 동호인들 뭐 여기에 있지만 전국체전을 한번 하는가 보다 했는데 전국체전에 팀이 없어서 바이바이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통합을 했으니까 네. 참여를 하고 보니까 알았지. 느끼셨죠. 뭘 알았겠어요. 17개 시도에서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어야죠. 실업팀 하고 대학팀도 만들어야 돼요. 여대도 만들어야 돼요. 여고도 만들어야 돼요. 남고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산업 규모가 커지고 선수들도 또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지역의 균형을 갖고 그렇죠. 갈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지역의 균형을 갖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굉장히 실업팀들도 많고 그거야 뭐 인구가 많고 뭐 인구 때문에 뭐 그렇게 31개 되는데 시군이고 그거는 뭐 노력을 많이 경기도만이 하셔서. 노력을 했다기보다 지역이 크니까 그런 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댕기면서도 실업팀 만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고 뭐 해야 되고 얘기합니다. 좀 시도도 없는 그거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